오늘 영상에서는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을 잘 들으시면은 정말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시각을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읽었었던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 이름이 뭐냐면은 이 엘리트 세습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영어 제목은 능력주의의 함정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간만에 갑갑한 책이었습니다. 참 읽기 힘들었고요. 책이 양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뭐랄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수록 어떤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았고, 제가 이전에 좀 고민돼 왔었던 것들, 그리고 나름의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쉽게 넘길 수가 없었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곳을 접어두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사상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접어두었었던 그런 정말 간만에 심각하게 읽은 책입니다. 그냥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소득 수준이란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상류층과 중산층, 서민층을 나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상류층과 중산층의 격차가 너무나 넘사벽급으로 완전히 벌어져 버린 상태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갭은 그냥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에 드러난 지가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호황기에 중간 정도 숙련된 노동자들의 급여가 올라가면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단 인류 역사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지, 아주 보편적인 상황은 이제까지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 저자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중산층이 될 이런 중간 정도 숙련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우리도 구조조정하는 걸 보면요,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부장급, 과장급,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급 직책입니다. 현재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게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중간 정도 소득을 올리던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집 사장님으로 대변되고 있는 어떤 자영업으로 다 몰리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사실은.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 계층 구조의 변화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귀족들은요, 태어나면서 귀족이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게다가 일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회사 CEO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의 스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CEO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밑에서 일 대충 하는 꼴을 보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냐? 그냥 가져와, 내가 할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훨씬 더 내가 빨리 해. 일 금방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일 자체를 오히려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능력 있는 CEO들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을 만큼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렇게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자, 책에서는 맥도날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가 예전에는 어찌되었건 매장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 조리를 해서 서빙도 해야 되고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매출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직책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햄버거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맛을 통일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육을 투자했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죠? 그냥 까서 데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뭐 한국의 어디 매장이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이런 거더라. 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메뉴가 잘 팔리니까 이 메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CEO에게 보고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지금 CEO들은요 앉아서 컴퓨터에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매장의 매출, 오늘 매출, 어제 매출, 지난해 매출,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뭐 햄버거의 종류 이런 거 그냥 클릭만 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어떤 이렇게 식품 유통이란 것에 대한 것들, 그 유통이 되면서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그런 관리 기술, 그리고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컴퓨터로 그냥 다 모든 게 종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전자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중간 관리자가 할 일이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결국 소수의 엘리트 계층만 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최상위 계층에 있고 그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 중간 관리자로 올라가지 못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업무만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또는 이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 계층이 바로 중산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지금 사라졌고요. 이미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월급이 올라가지 않거나 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월급을 주고도 충분히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줄 만한 이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캐스퍼라는 차량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캐스퍼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차도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를 하지도 않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어떤 진짜 울산 공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과는 그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를 못 만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사하는 바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가요 정확하게 양분화가 되고 있어요. 고소득의 엘리트 계층과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지고 대학생들이 알바를 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 최저시급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필요해요. 맥도날드에서도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그 까서 데우는 사람은 필요하고요. 식당에서 서빙을 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시급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급여를 주는 직장 자체가 아주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실 뭐 개발자라든가 많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직업들은 상당히 높은 연봉을 제시받으면서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죠. 이게 바로 양극화예요. 이러한 양극화의 주범이 결국에는 뭐냐? 이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은 연봉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저소득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학력임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심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의 형태로 대물림이 되고 시작하고 예전처럼 돈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 교육을 상속함으로써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가고 그 계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능력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있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이게 저자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이 엘리트들은 2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24시간 일하다 보니까 옛날에 귀족처럼 뭐 여가를 즐기거나 그럴 만한 생활이 없고 자기의 삶이 없이 그냥 오로지 일에 모든 것을 투신하는 게 과연 행복할 것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의견에는 동의하진 않아요.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뭐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한 것은 한 요 정도 이런 것 같고 물론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자란 제 능력으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내용을 보시는 것을 제가 더 추천을 드릴 수도 있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냐 내지는 너무 미국스러운 생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자도 독일과 좀 비교하는 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쨌든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도 좀 더 미국스러운 면이 많은 곳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저자는 여기서 이 계층을 나누는 것을 이제 학력으로 보고 있고 그 학력의 최저 기준을 학사학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대학교의 졸업장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미니멈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냥 사견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먼저 청년들한테 함소리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이제까지 얘기 드린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현재 이 상황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미국 사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자,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총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72%가 대학을 갔습니다. 이 72%가 거의 대학교 졸업장, 학사 학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말이 72%지 직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그냥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90년도의 대학 진학률은 20%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대학을 가기만 해도 상위 20%의 엘리트 계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대로 대우받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는데 한국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 이러한 학력 인플레 때문에 본인이 엘리트 계층이 아니면서도 엘리트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70%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뭐 그 사회 엘리트라고 하면 한 상위 10%, 막 크게 봐야 20% 안쪽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대학이라고 다 같은 대학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이제 속된 말로 인서울대학교와 뭐 지잡대라고 하면서 우리 대학 간의 계층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그런 수준이 좀 안 되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는 있느냐? 내가 그래 뭐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 중산층 정도는 내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사회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자, 내가 중산층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중산층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건데, 근데 진성 엘리트들 있잖아요. 진짜 상위 10%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건 뭐 걔네들이야 뭐 잘났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중산층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노로 지금 현재 포출되고 있는 것들이 이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들게 되더라고요. 지난해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화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 절반이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저야 어차피 그거에 그 두 건의 사건과 전혀 뭐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한 발짝 뒤에서 그거를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죽었다 깨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 의학 전문 대학원은커녕 지방에 있는 대학조차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공부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되는 것을 오히려 반겨야 하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재밌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자, 뭐 워라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득으로 최상위 1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나 있는 줄 혹시 아시는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없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어야지 정말 그만큼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시간의 근무, 초과 근무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과 근무 시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저소득층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제가 학생들한테 한 소리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너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 극소수의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건 사교육을 받고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런 가게를 꾸려나가는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면서도 여러분들이 사교육에 돈을 쓰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고소득층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대충 공부하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된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 10%라고 하면요, 제가 뭐 인원을 제가 카운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상위 인서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위 10개 대학,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정말 여러분들 치열하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1차적 관문이에요. 그게 처음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여러분의 테스트와 그 과정 중에 1차 관문이라고요. 1차 관문. 그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는요,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길이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없어질 이유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정말 그게 딱딱 들어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자, 세 번째로는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고 저자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부의 대물림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나중에 큰 돈 안 들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돈을 들여야 될 시기에 돈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학학원 다니라고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요, 제가 요번에 좀 겪은 일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자소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컨설턴트한테 맡기면은 훨씬 쉽게 좋은 퀄리티에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수능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시기 안에.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통계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 교육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저자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익은 당연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겠죠. 예전에 저도 뭔가 잘 모를 때는요, 뭐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나 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하고 있는 무슨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선행 나가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고요, 꾸준히 영어에 노출됐었던 애들이 영어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어렸을 적부터 선행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초등학교 4학년이 정석 수학책 들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수학 성적 잘 받고요, 좋은 대학 가고 있더라고요. 강남권에 살고 있는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돈만 많아서 돈지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전혀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했었던 데는요, 분명히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의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기준에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세상은 계속 힘들어져만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적이 있어요. IMF 시기에 대학을 갔고 뭐 그 이후로도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위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 이슈가 있었던 다음에 뭔가 세상이 좋아지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라는 게. 그런데 저는 요번에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좀 납득할 만한 답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혹자는 그래요. 제가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것이 좀 고귀하지 못한 좀 저급한 생각이고, 또 뭐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그것도 사실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모든 게 대부분 잘 갖춰진 그런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면요, 돈이 많은 것이 확실히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거나 우리 같이 뭘 하자고 할 때 또 큰 어려움 없이 그래 뭐 그렇게 하자, 아니 그래 그럼 우리 먹으러 갈까? 아니면 아니야 나 그냥 사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는요, 없어봤던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돈이 주는 행복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돈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책이 저는 아주 잘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 대안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결론도 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생각과 굉장히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관점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이제 자녀 교육에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꼭 뭐 특히 아버님들이 보통 많이 그러시죠. 책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트 세습이고 뭐 세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네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